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는 사람들 울음을 터뜨리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고 누군가는 그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큰 사고가 날 때마다 누군가는 사과하고 누군가는 대책을 내놓지만 그 변화가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 그럴까요? 오늘 제진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명예교수 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이 추가를 받던 중상자가 추가로 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자가 더 늘어났는데 김 교수님,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다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 많은 사상자가 났고 네. 특히 이제 부상자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망자가 지금 너무 많이 지금 처음부터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좁은 공간에서 이런 겹쳐서 문제가 됐던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병원에 옮겨져서 이송돼서 치료받았던 환자분들 중에는 아마도 지금도 위중증환 환자들이 굉장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이제 환자들이 대거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환자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얘기도 꽤 많이 들렸는데 분류 체계가 있습니까? 소방서 구급대원의 업무 처리 중에 네. 중증도 분류 지침에 따라서 경증도, 중증도, 긴급도 환자는 어떻게 처리하며 어떤 순서로 병원에 이송한다라는 지침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렇게 150명이 넘는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다들 좀 혼잡스러울 수는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사망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질식사 같은 경우가 가장 많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압력이면 의식을 잃게 되는지 좀 설명을 더 해주시죠. 압력은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철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 무슨 지옥철 이렇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서도 간혹 한 분, 두 분 이렇게 실신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거기는 약간의 어떤 무슨 누가 세게 더 눌러가지고 내 숨을 못 쉬게끔 막았다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공간적인 여유는 그래도 있는 상태로 봐야 되는데 소위 말씀드리면 그런 작은 공간에 대한 공포감 또 불안감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공황장애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네. 이런 경우에도 실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이상의 지금 압력이 가중이 됐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현장의 상황에서는 아마도 폐가 이렇게 넓어졌다가 좁아졌다는 그러니까 들숨 날숨을 얘기하겠는데 이게 자유롭게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도 아마 이런 질식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대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눌렸을 때 대부분은 이게 숨 자체의 문제로 사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이 나이대가 20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40대, 50대 무슨 만성 질환이 있다거나 고혈압이 있다거나 이런 질환에 어떤 노출되어 있는 연령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호흡에 대한 문제 이걸로 어떤 심정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 나온 이제 가슴 부분을 X자로 교체한다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전혀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안정적으로 지하철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화면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물결처럼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의 어떤 움직임을 나 혼자서 다른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내 손을 올려가지고 가슴을 보호할 수 있다. 그 자체도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또 눌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전혀 여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환경에서는 안전 법령이나 매뉴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보니까 2006년에 만들긴 만들었던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이 사용되지 않은 걸까요? 소방청에서 만든 규정이라면 네. 사고 발생 이후에 구조 구급하고 처치하는 요령이겠지 이러한 사고를 발생치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치 않게 한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사고가 다중 밀집 사고인데 다중 밀집 사고가 생기면은 몇 명이 모이면 얼만큼 위험하다 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위험한 기준을 보통 8명 이상이라고 보는데 12명 정도가 되면 거의 있는 사람이 사망 수준이고 조금 전에 김호중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좁은 공간으로서 숨은 코하고 입으로만 쉬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늑골이 운동을 하면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공간조차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번 이런 상황을 보니까 CCTV 등 이런 사진을 보고 분석한 결과 1제곱미터당 8명 이상이면 위험한 상태고 12명이면 무척 통증을 느끼고 호흡을 못하고 기절한다는데 네. 거의 20명 이상 1제곱미터당 그 밀집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자체로 상처 없이도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소방청에서 맹기롭다는 지침이라면 사고 발생 이후에 응급처치하는 요령일 것이고 네. 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다중밀집사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경찰 등 다른 부서의 매뉴얼에 있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보면 이제 사흘 전에 사고 발생 사흘 전에 용산과 이태원 상인들이 이제 간담회도 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데 이 부분 이때 좀 뭔가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내용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경찰이고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노력은 보였던 것 같아요. 가령 경찰에서는 성폭행이나 잡범들을 예방하기 위한 네. 또 그 구청에서는 코로나 위험도 있고 하니 방역 대책 등 여러 가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이렇게 다중 밀집 사고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착안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당연히 그러한 그 지침도 방향도 잡혔을 것인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다중 밀집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가끔이 일어났어도 많이 제법을 일어났었습니다. 네. 그럼 그거에 의한 학습이 없었고 그거에 대한 그 대책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헛개비들이 모여서 헛개비 장난만 하다가 헤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 처치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긴 하셨어요, 일반인들도. 네, 네. 근데 겁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배운 적도 없고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번에 그 상황을 그 모니터를 보면서 느낀 거는 참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젊은 친구들이 참 용감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 상황을 사실은 현장에서 그 있었던 의사를 제가 이제 아는 의사가 있어서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병원에서 근무할 때 만나는 그런 어떤 참혹한 어떤 그 뭐 모습들은 우리가 의사로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일단은 맞아들이는 건데 네. 현장에서 저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은 실제로 영상을 그냥 봐도 이거는 뭐 무슨 전쟁터에서나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뛰어들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또 뭐 본인은 뭐 최선을 다한 그런 부분이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주무르고 네. 또 어떤 본인이 입었던 옷을 그 벗어가지고 덮어주고 하는 모습들은 저는 아마 그 주위에 있는 일반 시민들로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대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조금 제대로 된 처치를 조금 배우셔가지고 네. 거기에 뛰어드시는 것도 좀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는 어느 누구나 뛰어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만들어진 것 자체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이제 군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해서 이제 안전 기준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드는데 어떤 매뉴얼, 어떤 식의 매뉴얼이 더 필요할까요? 다중 밀집 사고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인원을 통제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우리나라 그 CCTV도 구석구석에 있고 많이 그 사람이 얼만큼 모여 있는지 한 거에 대한 것을 실시간 통계를 잡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람이 많이 몰릴 때 어느 방향으로 돌린다든지 하는 그러한 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이러한 사고가 났을지도 모르는 이럴 때에는 적절하게 임무 분담을 어느 부서가 됐든 저는 지금 경찰이다 자치단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어디가 됐든지 간에 서로 책임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지침을 맹기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000원 지하철, 네. 또 버스, 또 콘서트 이런 것 때문에 밀접한
공간에 좀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나름대로 그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많겠죠. 저도 그 환승 시간에 지하철을 많이 이용해 봅니다만은 여기에서 누가 하나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다 하는 우려가 사실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사고 사례를 이루고 분석해 보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다중 밀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사고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네. 어떨 때 사고가 생기는 거 하니 돌발적인 행동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하나의 예를 들자면 돌발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나 돌발적인 동기가 부여될 때 사고가 났는데 1960년도 1월 26일에 호남선 열차를 사람들이 타기 위해서 출발 시간 5분도 안 남겨놓고 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기차를 놓칠까 봐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31명이 죽고 247명이 부상하는 그런 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여러 사람이 몰려들게끔 만든 모티브가. 그리고 이제 그 59년도에는 부산에서 국제신부에서 부산 시민이 위로의 밤이 있었는데 7월 17일 날 일기예보를 보고 비가 안 올 것이라고 보고 모든 사람이 모였는데 그때 갑자기 8시 45분쯤 비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비를 피하려고 입구 쪽으로 막 도망갈 때 경찰들이 총을 쏘면서 공포총을 쏘면서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몰려가다가 그것도 59명이 죽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몰려가더라도 일사불란하게 한 방향으로 갔었더라면 그렇게 큰 사고는 안 생겼을 텐데 갑자기 그 튀어나오는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막 방향을 잃거나 군중심리 때문에 당황하거나 또는 패닉에 빠져서 생기는 사고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다중 밀집 사고가 생겼을 때 보면 원인이 제공되는 돌발 행동을 하는 원인이 제공되는 모티브가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데도 그렇게 몰려댕기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고가 안 난 것이 돌발 행동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네. 그러나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거에 대한 통제도, 즉 환승 시간을 충분하게 갖도록 한다든지 등등의 대책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SNS를 통해서 몸에 멍이 든 사진들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 네네. 그 멍은 어떻게 봐야 되고 그냥 놔둬도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최근에 일단 오늘 뭐 많이 올라오시던데 일단 중요한 거는 압박이 됐다고 한다는 거는 일단은 근육이 손상이 됐다라고 일단 일차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근육 손상에서도 근육 세포가 이제 그 깨졌을 경우에는 그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 자체가 혈관에서 아주 모세혈관 같은 작은 혈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언론에서도 지금 그 공개되어 있는 어떤 그 환자분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렇게 압박이 돼가지고 먹는 사진을 보여줬는데 신장도 망가져서 그런 치료를 받았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자체가 이렇게 아주 모세혈관이라 그래서 아주 촘촘한 망처럼 생기는 혈관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근육세포가 깨지는 어떤 그런 물질들이 거기를 막아버리게 되면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어떤 질환들로 이렇게 번질 수가 있어서 실제로 병원에 오시면 혈액 검사 간단한 것만 해도 이게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발 빨리 오셔서 일단은 혈액 검사 하시고 또 그 근육의 문제도 어느 정도 파열이 됐고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됐는지를 CT 검사를 하시면 충분히 빨리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지. 지금 그거를 방치하시고 그냥 둔다고 한다면 2차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반드시 받으실 것들을 공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몸을 아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화면을 보거나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심리적으로 상처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리적인 부분은 뭐 이거는 예전에 저희가 많은 학습이 있었죠. 예전에 어떤 참혹한 재난들이 몇 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보면 언론에 지금 모든 TV를 열면 대부분 똑같은 장면들이 나오고 네. 이 장면들이 전체 우리나라 국민의 지금 우울감을 계속해서 지금 사실은 또 높여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조금
그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좀 뭔가 편성 자체를 좀 달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또 그런 분도 계시지만 현장에 계셨던 분들 네.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사실은 일반 거기 시민들도 있고 또는 거기에서 그때 구조를 작업하셨던 구조대원이나 경찰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사실은 저는 굉장한 어떤 트라우마에 앞으로 시달릴 수 있다. 지금은 이런 수습을 하는데 시간을 다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견디실 수는 있지만 며칠이 지난 뒤에 또는 몇 주가 지난 뒤에 어떤 증상들이 발견될 때는 반드시 좀 병원을 찾으셔서 네. 상담과 어떤 관련된 치료를 받으실 것을 강력하게 좀 권고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떤 우리가 말씀드리는 항상 PTSD라고 그래서 이런 후에 유발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스트레스에 관련된 질환들이 계속 누적이 되거나 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빠른 시간 내에 받으시기를 일단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람 많이 모이는 지하철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역시 병원 가서 한번 상담 받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밀집해 있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더더욱 더 많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머님들도 아이들의 어떤 그런 지하철 이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자제를 많이 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글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하셔야 될 게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안전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학습에 관련된 그런 어떤 행동들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대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되도록이면 가지 않을 노력들을 일단은 가르치시고 또 그거에 대한 학습을 다시 한번 진행하는 것들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